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입니다. 열린마당 오늘은 최윤아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최윤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김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형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 김지영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상에서 챙겨야 할 유익한 내용들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OX 퀴즈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하면은 온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외로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지영 씨는 많이 알고 계시나요? 뭐 저도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연금을 받을 때가 아직 까마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확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다들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성호 위원께서는 국민연금 지금 뭐 받고 놓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 받고 계시겠죠. 네, 수령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런데 이제 그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날짜 되면 똑똑 들어오니까 외상이 없더라고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글쎄, 나 들어오면 됐지. 내가 뭘 얼마나 무엇을 알까 이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오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받는 과연 입장하고 내는 입장이 어떤 저렇게 문제가 달라요. 나올까? 네. 어떤 문제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올까?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신현지 씨는 어떠세요?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관심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관심은 높지만 사실 그에 비해 아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주제가 뭘까 정말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안 알려주시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걸 방금 확인한 순간 오늘은 나는 많이 틀리겠구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아니 주제를 알려드리면 김성원 위원께서 매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잠을 안 주무세요. 오늘 국민연금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두 분뿐만 아니라 정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OX 퀴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의 박건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나주지사 가입지원부장 신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사실 두 분은 굉장히 국민연금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은 뭐 쉽게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좀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가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 제일 쉬운 내용이지만 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쉽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근데 그 쉬운 문제에 마저 틀리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쉽지만 기본 중에 기본을 문제를 두 분이 내셨다고 했는데 신희경 씨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러면 뭐 방청객분들이라든지 두 분께서 잘 어느 정도 맞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김성환 강도님 이미 받고 계시니까 연금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국민연금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까지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 화이팅 기운을 안고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자, 박건희 차장께서 준비하셨죠? 네. 문제 내주시죠. 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 네. 사실 국민연금 하면 그냥 국민연금이지 이게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죠. 첫 문제부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어떡하죠? 네.
국민연금에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에 이런 연금이 있었어 하는 다들 그런 표정이신데 자 OX 문제의 특징이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OX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문제인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정답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OX 하나 둘 셋. 자 지금 두 분만 O를 아니, 네네, 두 선택을 분은. 하셨고 5분은 지금 X를 선택을 하셨는데 네. 두 분 정확히 알고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판은 이제 정확히 내려- 알고 내려주시고요.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찍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네. 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종류로 내가 돈을 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령연금이에요. 저희는 국민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제가 공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족연금, 국민연금 받다가 배우자나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어서 받는 유족연금도 있고 예. 또 장애연금은 뭐 두말할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 맞다. 예. 그러면은 세 가지로 종류가 나뉜다.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는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다 맞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OX 문제를 내드려도 저렇게 헷갈리고 계시고 자 신혜지 씨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약간 보험 쪽에서 받는 게 아닐까. 뭔가 이렇게 보험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아닐까. 좀 저는 뭔가 그렇게. 신현지 씨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뭐 한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네. 뚝심 있게 가겠습니다. 신현지 씨는 X라고 하셨고, 네. 예. 그리고 우리 방청객 의견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X가 많았는데 마이크 좀 드시고요. 예.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X를 들으셨는지. X팀 예. 화이팅! 우리 맨 가에 계시는 분. 예. 생보가 네네. 네. 저거는 생명보험에서 세 가지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요? 그럼 네. 개인 보험사에서 줄 것이다. 네네. 다른 거는 네. 그럼 현지 씨랑 노령연금을 비슷하네요. 포함해서. 네,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러면 아까 김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다라고 말한 것도 틀린 건가요? 아니. 물어봐요. 제가 모르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게 세모를 해야 되나 그것까지 생각했거든요. 헷갈려서. 근데 저거는 맞는 것 같는데 어. 장애, 유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간단한 일이거든요. 네. 저한테만 같이 제 것만 같이 보고 따라오시면은 거의 맞는 수준이거든요. 일단 예.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있다. 네. 자, 과연 정답은 어떤 것인지 OX 판으로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죠? 그렇군요. 네. 제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건 틀릴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지급 연령부터 받고 있는 매달 평생 김성환 위원님 받고 계시는 노령연금이 있고요. 정확하게 노령연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다 가입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네요. 아까 유족연금 얘기하셨잖아요, 감독님. 네. 유족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어서 바토를 받아서 받는 게 이제 유족연금이죠. 제가 이건 여기만 알아요. 일본 문제만 아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유족연금은 100%를 다 유족이 받게 되는 건가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네. 않고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범위의 유족이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최우선 순위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미만 자녀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0%에서 100% 수준까지 유족연금액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가족에게도 네.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현지 씨는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요새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 돈으로 연금을 같이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수령을 누가 해야 되는지 네. 예리했죠. 굉장히 예리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시면은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 그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네. 좀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잘못됐을 때 제 와이프나 아니면 또 가족에게 가는데 제가 100%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사망하셨을 때, 만약에 이제 김성환 감독님께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을 하셨다면 약 60% 수준의 연금이 유족연금으로 그럼 지급됩니다. 저는 100%못 받겠네요. 네. 저는 10년 넣었거든, 10년. 10년 넣었으면 거의 10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 금액이 작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받고 계신 거 얼마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경 부장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다.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사실 뭐 최소 몇 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건 다들 네. 알고 네. 계실 것 네. 같은데 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노후가 되면서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꽤나 긴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가입 기간이. 그 기간이 네. 20년이다. 20년. 라고 지금 문제를 내주셨어요.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기준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맞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은 20년 이상은 넣어야지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일단 거죠. 판을 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정답은 20년 안 하나, 내고 어떻게 돈을 둘, 셋. 받아요? 오, 정부 X입니다. 내가 네. 아까 말을 잘못했어.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감독님에게 이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그래요? 문제 나올 줄 모르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예. 일단 전부 다 X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고, 네, 판은 내려주시고요. 네. 네. 몇 년이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저는 10년 넣었는데요. 그만 넣으라고더라고요. 예. 아, 10년 네, 넣었는데 10년. 받고 있으니까. 10년까지만 네네. 그게 최소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아, 그래요? 그때는 누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아니, 돈을 안 당체 받아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이. 제가 10년을 처음에 넣다가 네. 중간에 좀 떠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했는데 10년을 채우니까 나이가 이제 들었다고 그만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내 생각에 10년은 최소 10년은 넣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아, 네. 자, 신현지 씨는 그럼 X를 드셨는데 네. 20년이 아니다. 예.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님께서 방금 아 10년 넘는 10년을 냈더니 돈을 주더라라고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냐면 우린 대본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대본을 미리미리 주시면 앞으로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잘못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늘 보러 국민연금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밖에 안 돼서. 이탈자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 진짜로? 이 엑스로 국가가 혹시- 하는 일에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예.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때 되면 뭐 고갈된다, 국민연금 고갈된다 막 말들이 많잖아요. 2000 뭐 몇십 년 되면은. 근데 그때 되면 나라가 망해야 이 국민연금도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안 주겠어요? 네. 뭔가가 새롭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감독님 아직 정답을 말씀 안 네.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이번 대해서는- 기회에 국민연금 선전 좀 하려고. 네, 연금공단에서 지금 머리 아프게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문제가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혜경 부장님? 정답은 X입니다. 다 맞히셨습니다. 예.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 너무나 많은 부연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네. 역시 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이렇게 좀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연금을 맞네요. 네,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얄밉게 10년만 딱 저렇게 놓으신 분이 있으면 너무 얄밉지 않나요? 아니 나이가 아마 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더 이상은 납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납부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납부를 더 연장을 해서 가입해서 더 본인한테 유리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는 더 이상 가입을 안 하셔도 연금 수령하는 만큼의 어떤 부족분이 좀 없어서 바로 청구를 하시라고 아마 권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기 때문에 저희 노령연금은 지금 현재 60세가 되시면 다 받으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60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53년생부터 56년생 3년 이게 좀 주기별로 연금 수령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65세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입 기간을 1년 채우지 못한 채로 60세가 됐다. 그런데 네네. 남은 1년을 채울 자신도 없다. 이럴 네. 경우에는 낸 거를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이 평생 가입을 하셔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으시면 좀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시금으로 다 전액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동안에 가입했던 연금 보험료하고 이자까지 가산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급 연령, 그러니까 받기 연금을 60세에 도달되기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를 이주했을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부장님 그러면 이제 5년밖에 연금을 못 넣었는데 네, 네, 60이 네.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너무 노령연금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럴 때 이제 조금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법이 바로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5년 가입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을 더 가입을 하셔야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시려면은 5년이라는 이 기간은 임유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가입을 하셔가지고 120개월, 10년을 채우시면은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액 한 번에 5년치를 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5년을 더 연장을 해서 네, 맞습니다. 65세까지 내면 네네네. 그러니까 65세가 될 수도 있고 67세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가입 기간은 무조건 10년을 채우셔야 10년이어야 됩니다. 된다. 아니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5년 남았는데 5년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면 어때요? 그런 것도 안 그거 되나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안 되고. 형평성에 좀 억울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는 그 나이 때까지도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가 갑자기 실직자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신 분들은 잠깐 스탑하는 기능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네네. 우리가 모든 소득이 평생 있으면 참 좋은데 국민연금이 이제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을 때 받아가시는 것 체계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납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좀 부득이하게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납부 외이라는 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엔 연금보험료가 고지가 안 되고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었다가 나중에 좀 소득이 발생하시면 다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너무 착한 기관이다. 네네. 여기서 저도 뭔가 좀 상담하는 느낌이긴 한데 받으세요, 받으세요. 물어봐야 네.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가입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냈던 그 가입 기간이 합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에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저희가 가입자 종별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나 이 가입 기간을 전부 합산을 해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부 모든 기관들을 합산해서 나중에 연금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몇 개월이든지 몇 년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그쵸. 활용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알쏭달쏭 OX 퀴즈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건희 차장께서 문제를 또 준비를 하셨네요. 예, 문제 내주실까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네. 일단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가 문제인데 이 국민연금 보통 소득 있는 분들이 내는 걸로 알고 돈이 있어야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먹고 쓸 돈 없는데 네,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 그럼 그렇게 네. 소득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죠? 소득이 없는 주부가 네. 가입을 저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저도요. 없어가지고 네. 근데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소득이 없어도 남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배우자가 아니 남편 남편이 안 주면 못 내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연금 내는데 안 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방청객분들도 다 이제 주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희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긴 네네. 한데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O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대해 주시고요. 네. 어때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다 알고 답변합니다. 아니 다 맞히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득이 없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가입자로 돈만 있으면 내면 되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게 이제 소득이 없었을 때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달이 내주니까 아 실제로 그러셨어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니 실제로 나중에 우리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어디 직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돈 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저는 그 가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공단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고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네, 믿기 네. 시작해서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실직할 때도 잠깐 스탑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는 주부도 오케이, no problem 이라고 해줄 분명 뭔가 것이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천사 같아요. 예.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감독에서 잘렸을 때 돈이 없어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잠깐 스톱했어요. 진짜요? 스톱 몇 년 했다가 다음에 또 소득 있을 때 냈죠. 자 아무튼 두 분은 이제 O를 선택을 해주셨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네. 우리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드시고요. 어떤 뒤 분이 드실까요? 예, 예. 자,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 들었어요. 소득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들었어요. 예. 저 국민연금 들고 있었어요. 본인의 저는 경우에 소득이 전혀 없잖아요. 가정주부니까. 네. 근데 공단에 가서 문의했더니 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최대 얼마까지 최소 얼마까지 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소득이 없는 주부로서의 최소까지 네. 최대까지 들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넣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 감독님 말씀 남편 주머니에서 꺼내서 넣습니다. 예. 남편분이 어차피 이제 벌이를 하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지요? 네.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네. 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약 30만 명 정도 계십니다. 예. 임의 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하실 때에는 최저보험료 9만 원부터 약 57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말씀하셨듯이 내 소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뭐 이제 남편의 월급이나 다른 사람의 뭐로 이제 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네, 뭐 많이들 가족분들이 뭐 대납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연금을 남편분의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이런 경우 봤어요. 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부모님이 아주 그냥 그 연금을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세가 자녀가 만 18세가 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임의 가입 가능하고요. 소득이 있다면 지역 가입으로 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반대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부모님의 국민연금도 네, 가입을 해줄 수 있는 마찬가지로 거죠? 부모님 연금은 네네. 가입자가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분들이 뭐 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어떤 벌이가 있는 분이 이 임의 가입자로 누군가 소득이 없는 분이 신청을 하면 네. 가족분이 아무나 지원을 해서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예. 네. 그런 사례를 조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런 경우가 많은지 우리 지역에. 그런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뭐 몇 잡히지는 퍼센트다 않으나, 뭐 네. 이런 거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가입 신고를 하실 때나 이제 예금주가 동의를 하시면 누구든지 대납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임의 가입이 3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이제 임의 가입을 할 텐데 네.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국적으로 30만 근데 조금 명입니다. 제 생각에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적은 싶기도 한데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임의 가입 대상자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던가 뭐 기초수급자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 가입으로 보통은 많이들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임의 가입을 굳이 종별을 나눠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30만 명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아니군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는 정말 예술가들로 넘치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본업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의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맞습니다. 네. 근데 아르바이트나 뭐 파트타임 근무처럼 단시간으로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이제 전환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바도 그러면 사업장에서 반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하면은 사업장에서 반을 내준다는 거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막 말씀을 하셨듯이 그 지역 가입하고 임의 가입은 또 다른 건 내용인가 보네요. 네, 이거 좀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역 가입자는 이제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일명 직장인들이 이제 네네. 의무적으로 내는 게 네네. 있고, 그다음 지역 가입.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네. 이 지역 가입자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실직을 했을 때는 이제 납부 예외로 이제 보험료를 잠깐 이제 스탑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가입자로 지역 가입자로 관리가 되고요. 그 외에
그 외에 말씀드린 무소득 배우자라던가 기초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서 본인이 내가 희망해서 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임의가입자로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신현지 씨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뢰가 확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완전 천사.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게 세금은 우리가 좀 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그래서 오해를 하시고 안 내겠다라고 막 이러시는 네.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일부 계신데요. 네. 우선 국민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고요. 그럼요. 예. 건강보험료라던가 고용보험료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이고요. 세금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노후에 이제 노인 고령사회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가입자가 30만 명이나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내고 버티시기보다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유. 노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사실은 국민연금은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노후가 되면은 소득이 아무래도 줄잖아요. 줄게 되면은 국민연금에서 25일만 되면은 따박따박 입금이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KBS만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아침에 어떨 때 뭐 새벽에 입금이 딱 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얼마나 기분이 자다가 좋겠어요. 네. 25일 되면. 감독 네. 얼마 냈는지 진짜 안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액수는 안 알려주고요. 그러면은 아주 든든합니다. 아무튼 든든해요? 든든해요. 예. 그럼 저는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어떻게 알아봐요? 가서 맞아, 여쭤봐야 맞아. 되나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굳이 안 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네. 되고 우리 그 모바일 앱이 있어요. 앱에 보시면은 그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구나. 예, 내 곁에 국민연금. 거기 가시면은 로그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죠? 예, 네, 지금 약간 화면에. 간편 네. 인증하고 공인 인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가입 기간 이 되어 있으면은 본인의 가입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상연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퇴직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 같은 나의 노후 준비 예상 총 연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저 앱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하나씩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저 화면을 좀 네네. 보시면서. 예. 화면을 보시면은 예, 첫 번째 있는 일단 게 첫 번째 화면에 예. 로그인인데요. 여기서 약간 간편 인증하고 그 공인 인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인 인증을 인증으로. 하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홍길동님이 나오잖아요. 홍길동님은 사업장 가입자로 언제부터 가입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가입이 돼 있는지. 그래서 본인의 그동안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부 이력이 전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은 뭐 내 연금 알아보기, 그다음에 노후 준비에 필요한 교육도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내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우리 김성환 감독님이 국민연금하고 KBS에서 나오는 출연료로 받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독 생활 하실 때 받았던 그 생활비하고 지금 노후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내가 조금 좁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금액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내가 65세 네. 이상이 됐을 때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예상 연금액이니까 약간 어. 그때 시점에 가시면 합계 가치 때문에 약간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초연금도 65세가 되시면은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거 하나 편리하게 다 짜져 굉장히 있네요. 편리합니다. 네. 보면 너무
너무 편리하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런데 앱 사용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을, 네, 예, 네. 예. 그럼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실 저거 거죠? 인증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고객 인증을 하려면. 저도 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공단에서는 네. 1355라고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원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상담을 신부장님, 해드렸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은 안 되겠죠?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서 기초연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득이 소득 인정액 KBS에서 나오니까 아니 누가 보면은 출연료가 엄청 많은 줄 알겠어요. 네. KBS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네. 네. 어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 드리지 못해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대부분은 출연료 받고 나온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경 부장께서 준비를 하셨죠? 국민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 연금만 받을 수 있다. 네. 이번 문제는 사실 그 국민연금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자기가 혼자 받다가 사망을 할 경우는 유정연금으로 넘어와서 받게 되는데 부부 두 분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맞아요. 네.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거 헷갈리네. 당연히 뭐 내 거 받고, 내 거 받고 네. 또 상대방 유정연금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자 조금 글쎄요 어떨까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본인 연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한 배우자와는 관련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은 와, 한 분만 오고 네. 다른 분은 다 X라고 드셨는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 중에 같이 수령을 하다가 한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몇 퍼센트 정도는 더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아 배우자의 다는 사망한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예. 연금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저는 정확한 건 모르고요. 그냥 과연 이 천사 같은 공단에서 과연 우리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걸 안 줄까? 그럼 너무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요새 왜 F라고 하죠. 감정적인 좀 마음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뭔가 다 해줄 것 같다. 네. 네.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런 것도 안 그러니까요. 주겠냐. 제일 슬픈데 어.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이 궁금한데 정답을 알려주실까요? 네, O냐 X냐. 네. 국민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 연금만 받을 수 있다. O, X? 정답은 X입니다. 역시 X였습니다. 천사. 네. 자, 소개 받아볼까요? 사실 저희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거고요. 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말다툼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 부부가 요즘에는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알고 계셔서 두 분이 가입하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 이제 불의의 또 어떤 사고라든가 사망하시게 되면은 유정연금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정연금이 또 발생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많은 분들은 내 노령연금은 내가 받고 유정연금도 내 남편 거나 내 아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죠.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해서 한 분에게 두 가지 연금, 중복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노령연금하고 유정연금 중에. 저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죠. 이유는요? 제가 기존에 받는 액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유종연금은 제가 볼 때는 100% 다 안 나오니까.
이제 금액을 보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상연금액이 나오니까 내 노령연금하고 유소연금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연금은 평생 받은 거니까. 그런데 내 노령연금이 이제 방금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액의 30%를 가지고 와서 내 연금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평생 연금을 기존에 받으신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유족연금이 더 많을 경우에 네. 예. 아니 노령연금이 더 노령연금이 많으셔서 더 많을 경우에. 그러면 유족연금이 더 많을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신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정지가 되지. 정지가 됐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다른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내가 재혼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받고 계시던 유족연금은 스탑. 그리고 다시 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뭔가 또 조금 있네요. 복잡해지네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 있겠군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없으려면 부부가 둘 다 그냥 장수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래 사십시오. 아니, 네, 오래 사셔야겠어요. 저도 저 같이 봤기 네. 때문에 아무튼 오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네.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네 갈게요. 그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못다했던 말씀들을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내방을 하셔도 되고요, 한 분만 오셔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 아까 135에 전화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조금은 많은 상담을 하시면은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한 노후 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양 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원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보고 이런 얘기 나도 처음 들었는데 부양 가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민연금이? 네, 저희가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지를 모르겠는데요.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의 그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좀 요건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라든가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60세 이상, 그리고 심한 장애를 안고 계신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요건에 조금 충족되시면은 부양가족 연금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아, 있습니다. 부양 가족 좋네요. 연금이라는 게 있군요. 네, 네, 어쨌든 자격이 충족이 되면 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약간의 이제 가족 수당 성격처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조금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네네. 네네. 그 배우자를 이제 그 깜빡하신 것 같아요. 배우자는 조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배우자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게 돼서 뭐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급받던 연금은 중지가 되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중지는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연령이 좀 있으셔도요, 많은 분들이 좀 일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연금을 수급 중에도 일자리가 이제 일을 하시게 네. 되면은 근로소득이 좀 발생을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럼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연금이 무조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금은 차등이 좀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근로소득이 월 평균 한 410만 원이 초과가 되신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이 월 한 평균 308만 원 이상이 초과되신다면은 초과된 만큼의 5만 원, 10만 원 차등으로 감액이 돼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정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 근로소득 또 기준이 있는 것이고,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알쏭달쏭 OX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문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건희 차장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아,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인정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사실 뭐 온 나라가 아이들이 태어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자체나 기관들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맞습니다. 내고 지원을 네.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연금에서도 이 출산 혜택 받을 수 있을지. 근데 뭐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다들 지원을 해주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예, 요즘 당연한 것 워낙 같긴 한데. 출생률이 낮다 네네네. 보니까 출생률과 관련해서 그거를 당연히라는 그거를 함정일까요? 노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현지 씨 같은 네. 경우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을 너무 믿으니까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헷갈려요. 생각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저거 자, 좀 어렵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금 100% 담아치고 있는 네. 김성환 이건 좀 의원이신데 어려워. 이건 어렵다고 지금 하셨어요. 머리가 지금 어. 예,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인정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자, 어렵지만 판단을 하시고요. OX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과연 100% 정답률을 이어갈지 네. 아니면 혼자 틀릴 것인지 유일하게 홍일점입니다. 자, 이거 네. 큰일 났는데. 알겠습니다. 자,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인정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판 내려주셔도 되고요. 네, 김성 의원께서는 네. 글쎄 지금 저 문제를 그냥 왜 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동안에 이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X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문제를 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저 일을 정책을 만들어서 아마 시행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네. 근데 이것까지 해주면 진짜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아니야. 일일이 이것까지는 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먼저인데 여기도 다들 이게 월급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것까지 해주면 이건 천사를 넘어서서 그냥 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까지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분명히 어. 지금 이 문제를 낸 거에 대한 이유가 다 있고 네. 그냥 이게 뭐 출산하면 기간이 늘어난다고 그냥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이유가 거죠. 있을 것이다. 네.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의견을 중간에 계시는 방청객분께서는 X를 X. 드셨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글쎄 저도 헷갈린데요. 음. 자녀를 그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더 늘어난 기간에 더 많이 네. 준다는 네.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 방청객 어머니 자녀분께서 이제 출산을 하시면 그 인정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본인 자녀분이 이제 출산해서 아니 늘어나면 당연히 좋죠. 그러는데 이 지자체에서 네. 또 다 이렇게 네. 출산하면 네. 뭐 구에서 시에서 다 돈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그거는 늘려줄까요 금시초문이다. 횟수를? 자,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거 문제 너무 재밌는데 자, 과연 정답 궁금합니다. 자, 문제 드리면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인정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자, 정답 확인해 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감독님. 100% 지금 정답이세요. 예, 제가 설명을 OX 들어보도록 하죠. OX 네. 퀴즈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감각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아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네. 네. 국민연금에는 출산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에게는 몇 개월의 그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될까요? 신현 근데 그게 궁금해요. 몇 개월이요? 네. 12개월? 아니야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12개월부터 50개월까지 네, 네. 있으니까. 아, 그래요? 최소 12개월이요? 그러면 15개월? 네. 12개월, 12개월. 네, 둘째 자녀한테는 12개월의 맞아요. 이제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을 어떻게 해주고 다 아시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자녀당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개월을 내지 않아도
네. 그걸 낸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까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20개월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102개월만 가입을 하신 분이 있고 이분이 셋째 자녀 이제 18개월에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면 수급권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현지 씨. 아, 예. 정말 천사가 맞았네요. 정말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뭐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최고십니다. 저분이 뭔가를 노리고 나온 거 국민연금 홍보를 맡으려고 지금 노리고 나왔는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 제가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해져요. 네, 맞습니다. 예. 글쎄, 요 지금 이제 그 곧 출산하는 그런 부모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네요. 네, 둘째 왜냐면 이상부터니까. 최소 50개월까지니까 50개월 꽉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네. 혜택 있으니까 받아야죠. 그럼요. 예.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이 주는 혜택인데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돈 내라가 아니라 이걸 인정해가지고 인정을 해요. 가입을 네, 해주는 네. 그래서 인정 가입 기간이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지금 좀 개정이 논의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둘째 자녀 이상부터 네. 12개월을 추가 가입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조금 더 출산 장려 정책에 설마 첫째부터 맞춰서 그러면? 네, 오. 첫째부터 인정을 하고 어. 그다음에 그 최대 50개월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네, 그거 괜찮다. 논의 중입니다. 네. 빨리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군복무와 관련해서 남자분들은 남학생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군복무를 맞춰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국민연금에는 출산 크레딧뿐만 아니라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친 분에게는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역시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이 크레딧 제도 개선을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얘기를 이때를, 한 말이죠. 네, 예, 네. 소금은 아, 그 안 되는 28년이면 그건 좀 안 되는데 소금은 안 소금에서 얘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 받고 있는 거 소금에 갖고 줘야지. 아유, 뭘 얼마나 더 받으시려고 또 하세요 또. 네. 자, 오늘 알쏭달쏭 OX 퀴즈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바로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경 부장께서 문제 출제해 주시죠. 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네, 국가에서 이거 문제 자체가 조금 진짜 어려워. 올라가 진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있다. 보험료. 국가에서 사실 뭐 국가 지원이 다양한 분야 계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까지 지원을 아, 해줄까?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한 거를 네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네. 거다. 아, 해줄까요? 글쎄요. 보험료를 그, 지원을 해줄까요? 근데 어. 지금까지 나오는 그 정답률로 봤을 때는 왠지 지원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신현지 씨가 맞아요. 자 지원은 글쎄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을 좀 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왜냐하면 안정적인 연금공단을 위해서면 네. 시민들이 믿고 또 연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제도가 많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있을지 문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라고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정답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는 어떤 걸 들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갈렸습니다. 한 분이 바꾸셨어요. 네, 김성원 의원 따라가신 것 같은데, 네, 5분은 O, X가 2분이십니다. 예, 일단 네. O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사실 좀 희망 사항에 따라서 드신 것 같아요, 두 분도. 예, 아니 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상황이 직면해서 우선 당장 이렇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좀 제도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다른 문제들도 보면은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저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김성환 감독님의 답을 컨닝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이제 그냥 믿고 따르려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 네, 틀릴 일이 없어요. 이제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 네 궁금한데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5도 좋은 건데 김성감 좀 저 100% 확률이네요. 네, 아니,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죠. 이제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좀 해당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 근로자 10인 미만 네, 어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연금보험료 최대 80%까지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저소득 그 지역 가입자라고 있으세요. 아까 그 사업에 뭐 사업에 그 실패를 좀 하셔서 중단하셨다든가 실직을 하시거나 휴직을 하셨을 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부 외에 신청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내가 좀 소득이 발생을 해서 납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재개 신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해 드리는데 최대 46,350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농사짓고 계신 농어업이나 예, 그분들한테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좀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그 농어민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 확인서를 좀 제출하시거나 농지대장 경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300평 이상 경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제출하셔서 국민연금에서 농어민 확인이 되시면은 이 연금보험료도 46,450원, 350원 최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그 저소득층의 어떤 보면은 노소득 보장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천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을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가 추납제도. 이거는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추납제도는 어떤 때 이용을 네.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신현지 씨는 추납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추납하면요? 추납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추가 납부? 맞아요. 아, 추가 네. 납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회를 추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까 김성환 감독님께서 최소 10년 이상 말씀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10년 이상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때 이 추납제도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연금 혜택의 수혜를 좀 받고 계시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납부하지 못했던 그 기간을 신청을 하셔서 네, 납부하시면은 가입 기간이 합산이 되니까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120개를 됐는데 나는 그러면 못 내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더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추납된 기간이 있으시면은 다시 더 추가로 납부를 하셔가지고 연금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지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보험 상품처럼 야 납부했더니 내가 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더라.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해당되신 건 아닙니다. 예, 요 추납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좀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요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자격 요건이 예. 있는 사람이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네. 자, 그리고 추나뿐만 아니라 좀 궁금한 것이 일단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압류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국민연금도 해당이 되는지 뭐 이제 월급 차압이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네네네. 국민연금도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고 계신 예금 통장 예금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압류를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후의 어떤 기본 소득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심통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을 하시면은요, 이 통장에서 최고 185만 원까지는 압류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분이 만약에 185만 원 이상이 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통장 외에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 되신 분한테 통장을 좀 받으시면은 추후 남은 금액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국민연금 전용 계좌. 네. 맞죠? 네. 예, 그래서 안심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비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 싹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사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심 그런 계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안심 통장입니다. 네. 네. 저도 진짜 많은 거를 지금 들었지만 그래도 네. 추납제도 네. 제가 맞춘 추납제도 그리고 전용 계좌 이런 것들 나중에 그냥 찾아갈게요. 직접 네. 가서 좀 얘기를 예. 너무 네. 가시기 전에 네. 저한테 먼저 일단 오세요. 맞아. 일단 여기서 정답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요. 아니 정말 상담을 너무 잘해주시고 네, 네, 그냥 네. 뭔가 내 노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싹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은 거 여쭤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알쏭달쏭 OX 퀴즈로 함께한 열린마당의 주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신 점 해소를 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그나저나 김성훈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가죠. 와, 대단하십니다. 예, 다 맞히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근데 도움이 이제 좀 되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여론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도 망하겠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정도 되면은 지금도 이제 개혁을 한다고 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만들지 않을까요, 정책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민연금을 신년지 씨도 그런 의심하지 말고 오늘 들었잖아요. 정말 조금의 의심은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 젊은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김성환 감독님의 이 놀라운 정답률과 그리고 친절하신 설명과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런 게 싹 사라졌고요. 정말 이것은 천사다. 정말 날개가 없지만 그냥 천사 그 자체다라는 거 오늘 알고 갑니다. 네. 자, 두 분 소감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국민연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두 분을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맨으로 좀 모셔드릴 정도로 우리 예.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는 너무 노후 준비가 막막하다, 또 고민이 좀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는 체계적인 노후 준비에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무라든가 대인관계, 뭐 여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나의 행복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알쏭달쏭 OX 퀴즈 열린마당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은 많이 알게 된 그런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열린마당과 작별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남자 MC가 와서 이 자리 아닙니다. 네, 그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네. 자,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열린마당은 유튜브와 KBS 플러스 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을 놓치셨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